안녕하십니까, 원룸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룸 구매 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룸을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C 세 70%, 지금은 조정지역, 각종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다 70%씩 나왔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인 경우에 70%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 아파트는 10억짜리를 살 때 7억의 대출이 나오고 3억만 있으면 되는데, 원룸 건물 10억짜리가 과연 7억 대출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원룸은 KBC세라는 게 없고요,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은행을 찾아가서 저 이 건물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면 감정평가 받아보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받아본 결과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한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이 감정평가가 6억이 나왔다. 이걸 조금 더 받으려면 지점장이랑 얘기를 잘하고 감정평가사랑 얘기를 잘해서, 감정평가를 볼 때 지점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얘기를 잘하면 감정평가 금액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자기 재량으로. 이래서 이제 건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점장이랑 친해야 된다. 이 한 지점장이랑 계속 이제 지점은 그대로 있겠지만 지점장은 자리를 옮기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지점장은 실적을 쌓고 이 사람은 대출을 조금 더 싼 값에 많이 땡길 수 있고. 자, 이거 번외 얘기고요. 자, 10억짜리 건물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거 다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왜냐? 방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를 기준으로 각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요. 당연히 이제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기준이 좀 높고 지방은 좀 낮고 하는데, 부산시는 소액 임차인 보호에 따라서 6천만 원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라는 걸 해줍니다. 최우선 면제가 뭐냐?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부분 경매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이제 1순위겠죠. 거의 은행이 1순위라고 봐야죠.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은 대출입니다,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은행이 먼저 받아가냐? 아닙니다. 최우선 면제를 해서 이 소액 임차에 대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천만 원까지, 부산 기준입니다. 그럼 15가구면 3억이겠죠? 자, 이 3억을 먼저 배당을 받아 가버립니다. 그럼 은행은 그에 따른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대출을 10억짜리를 감정가 6억에 받고 대출을 70% 받으면 4억 2천이겠죠. 근데 감정가 6억이 아니라 여기서 2천만 원씩 방 8개, 3억을 빼버립니다. 그럼 3억에 대해서 70% 받아봤자 2억밖에 대출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대출받기 힘들어요.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씩 이렇게 빼버리면요, 막상 남는 금액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건물이 20억인데 대출이 8억씩 나와있다, 이런 건물들은 왜 그러냐면요, 신축 과정에서 대출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절대 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2억이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 선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신축 때 대출을 잘 받아놓은 게 아니면요. 근데 이렇게 신축 때 잘 받은 건물들은 수익률에 함정이 빠지게 되겠죠. 굉장히 매도가가 비싸고요.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투자자분이 적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은 이거 보고 좋다고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출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건물을 살 수 있냐? 결국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샀던 방식이랑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 건물에 지금 보증금이 2억이 걸려있고요, 대출이 없어요. 10억짜리 건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8억이 필요한데 대출이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1순위가 아니면 대출을 내주기 싫어합니다. 감정가 6억짜리라고 해봤자 방을 빼고 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보증금이 2억이 걸려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해줘봐야 5천만 원 해주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건물을 살 수 있냐? 아주 구매를 넣고 너무 좋다. 그럼 저라면 계약을 딱 합니다. 하지만 잠금기를 6개월에서 8개월, 1년씩 쭉 기계 때 늘려버릴 겁니다. 오늘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6개월 뒤에요, 8개월 뒤에요. 그럼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투격사항이 적겠죠? 지금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 만약에 3개나 4개 정도 걸려있으면 보통 2억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만기일을 따져보고요, 요 방들을 전부 다 월세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없죠? 그럼 은행 측에서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약서랑 통장 입금 내역, 은행마다 다 달라요. 알아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뭐 정 사고 싶다 이러면 다 확인해보고 대출을 내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1순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세입자들을 전세로 돌리는 거예요. 전세가 7천이다. 그럼 은행 대출을 4억 받았다. 감정가를 좀 높게 잡아서 그 다음에 전세가 7천이니까 3개를 전세로 돌렸다. 그럼 대략 10억짜리 건물을 최소한 5억만 주고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산할 게 많고 따질 게 많아요. 하지만 뭐 돈 버는데 쉬운 거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2억이 나와 있었는데 보증금액이 한 5천, 6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방 3개를 전세로 돌려가지고요. 계약기가 6개월이 졌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투자금액이 적게 해서 살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요거 중에 2개를 월세로 다시 돌린 상태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보세요. 내 잔금 기일이 6개월에서 뭐 8개월, 길게 1년까지 뒤로 밀렸어요. 계약일로부터. 그러면은 좀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중매매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계약했다는 게 등기상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요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런 경우에 저는 근저당을 잡았거든요. 근데 근저당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가등기겠죠. 가등기란 거는 이 경매를 저도 한 3건 정도 해봤는데 이 경매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이제 매매 예약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부동산을 살 거다. 그래서 딱 등기부등본부에 딱 걸어놓고 앞으로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매도자가 가등기를 못 해주겠다. 부동산 잘 모르니까 저였으면 썼을 겁니다. 어차피 있으면 살 건데.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근저당으로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뭐 결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1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 근저당을 외에는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근저당을 하든 가등기를 하든 경매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남한테 대팔 때를 대비하면 가등기가 유리한 게 사실이죠. 제 근저당을 처리하고 수자가 집을 사겠지만 그래도 가등기를 해놓으면 뭐 부동산이나 뭐 다른 또 제2의 매수자가 아예 건드리질 않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가등기, 뭐 말소기준 등기 이런 게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하실 거면 그리고 원룸 건물 정도 되는 걸 사시려면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천지가 사기꾼이고요. 천지가 내를 속이려고 하고 수익률을 함정에 빠뜨리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번에는 어떻게 원룸 건물 살 때 자금 조달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